이번 시간부터 우리 이 실제적인 이 원의 작물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식물의 생활한이라는 것을 한번 보고 이 본 교재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이 식물의 생활한이라는 것은 이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종자에서부터 종자가 이 싹이 나오고 발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 꽃이 피고 다시 이 열매를 맺는 이러한 한 과정을 알고 그 과정별로 우리가 어떠한 이 역할들을 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주느냐 요것을 우리가 이 어찌 보면 이 재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는 목적이 뭐죠? 재배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 만들기입니다. 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재배해서 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이 수확물이 나와야만 이 돈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수량의 삼각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재배를 해야 수량이 많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수량의 삼각형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수량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각각 삼각형을 이루는 세 변이 그 식물의 유전성 그리고 그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이 알맞은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인간이 해줘야 될 것 부분들 그래서 기술 해서 이 식물 자체가 수량이 많다라는 유전성을 가진 식물을 이 알맞은 환경에서 알맞은 이 재배 기술을 적용했을 때 가장 많은 양의 수량을 얻을 수 있더라 하는 게 이 수량의 삼각형의 개념인데요. 결국 저하고 지금부터 해야 될 이 원의 작물학이라는 과목이 결국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의 작물을 재배를 해서 이 돈을 많이 만들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유전성, 이것은 재배하는 식물의 성질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환경. 그래서 이제 뒷파트에 가면은 이 토양 환경, 공기 환경, 광환경, 온도 환경. 그래서 이러한 환경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술. 각 단계별로 이 인간이 어떠한 이 행동을 취해줘야만 식물이 가장 잘 자라느냐 해서 이 기술 크게 이러한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식물을 봤더니 이 종자의 형태가 서로 달라요. 종자의 형태가 이런 형태의 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위에 것은 단자엽 식물의 종자 형태, 아래쪽은 쌍자엽 식물의 종자의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단자엽 식물, 쌍자엽 식물, 이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외떡잎 식물, 쌍떡잎 식물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농학이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용어 자체가 일본식 한자어로 되어 있는 지금 요 단자엽, 쌍자엽 이렇게 표현하면 일본식 한자어의 조어죠. 일본식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외떡잎, 쌍떡잎 그래서 똑같은 표현인데 이 순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영어를 이용한 외국어의 용어가 사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 내지는 같은 것을 두고 용어가 일본식 한자인 경우도 있고 우리말인 경우도 있고 또 영어의 이 용어를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용어의 사용 자체가 서로 달라지다 보니까 용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많이 막히기도 하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체크를 하세요. 여기서는 단자엽이라고 그래놓고 왜 외떡잎이라고 그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부분을 우리가 배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배 또는 배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장차 이 싹이 나오게 되면 요 배아 부분은 이 식물체로 발전할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배유 부분은 이 싹이 나와서 이 식물체로 어느 정도 자라서 독립 영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양분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싹이 나오는 형태가 서로 또 달라요. 싹이 나오는 형태를 봤더니 단자엽 식물은 이런 형태로, 쌍자엽 식물은 이런 형태로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엽이라는 것은 이 떡잎이 한 장밖에 안 올라오더라. 쌍자엽은 2장이 올라왔죠. 그래서 단자엽이냐 쌍자엽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 잎이 한 장 나오냐 2장 나오냐, 첫 번째 이게 틀리고요. 두 번째 틀린 부분이요, 뿌리가 나오는 형태가 다릅니다. 여기는 이 수연 뿌리의 형태지만 여기는 주근의 이 측근이 이렇게 붙는 이 형태. 그래서 이 잎이 나오는 형태와 뿌리에 나오는 형태가 서로 다르더라.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또 뭐 있습니까? 배유를 얘는 옆구리에 이렇게 차고 있네요. 근데 쌍자엽 식물은 배유가 없습니다. 대신 떡잎이 2장 이렇게 올라와서 이 떡잎이 이 배유의 역할을, 다시 말해서 배유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식물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양분의 공급 역할을 이 떡잎에서 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이렇게 배유를 옆구리에 차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유배유 종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금 쌍떡잎 식물, 쌍자엽 식물은 이 배유가 없어지고 떡잎이 2장 올라왔죠. 그래서 이것을 무배유 종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출제되는 것들을 보면 다음 중 이 유배유 종자는, 무배유 종자는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외우지 말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외워서 뭐 어떤 것은 유배유, 어떤 건 무배유, 이거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싹이 나오는 형태를 봤더니 이 변화, 보리나 또는 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싹이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콩 같은 경우는 싹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잎의 형태도 좀 다릅니다. 잎에 나오는 형태를 봤더니 얘네들은 잎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뭇잎의 형태로 자라면서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잎의 형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고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뭇잎 형태로 돼 있더라. 요것만 가지고 얘는 무배유 종자고 얘는 유배유 종자일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 유배유, 무배유 종자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점점 자라겠죠. 이제 점점 자라는데 봤더니 이 모든 부위가 다 자라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자라는 부위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자란다라는 개념은 결국에 가서 이 자라는 부위에 가서 이 세포가 분열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유배유가 됐든 무배유가 됐든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정단 분열 조직. 해서 이 정단, 맨 끝을 의미하죠. 해서 이 맨 끝 부분에 이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조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위로 키도 크고 아래로 뿌리도 뻗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맨 끝 부분에 그 분열 조직을 갖고 있어서 키도 크고 뿌리가 땅속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이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이렇게 단면을 잘라놓고 봤더니 이 단자엽 식물의 줄기의 단면을 봤더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쌍자엽 식물은 단면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지금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물과 양분이 지나가는 이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양분이 지나가는 통로의 이 구성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쌍자엽 식물처럼 이 환상형 원을 이루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형성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형성층은 세포가 분열하는 분열 조직입니다. 하지만 단자엽 식물에는 형성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쌍자엽 식물은 옆으로도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위로도 키가 크지만 위로도 키가 크고 아래로 뿌리도 뻗지만 옆으로도 뚱뚱해지죠. 근데 갈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갈대 같은 경우에는 이 키는 크는데 이 옆으로는 안 뚱뚱해집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요것의 차이점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옆으로 뚱뚱해지는 애들은 이러한 이 형성층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옆으로도 이렇게 뚱뚱해지는 비대 생장을 하는 이러한 결과를 보이지만, 이 단자엽 식물은 이 줄기에 형성층이라는 조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가 안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세포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 옆으로는 안 뚱뚱해지고 키만 크게 되는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단자엽 식물에서는 봤더니 우리 갈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나무처럼 이 마디에서 이 새로운 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마디에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절간 분열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디 절자예요. 마디 사이에 이 분열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각각 자라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하는, 그래서 이 분열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조직들이 있어야만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세포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자라는 형태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 하나 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꽃이 피게 되죠. 꽃이 이렇게 피게 되는데, 이 꽃이 피기 전과 이 꽃이 피는 이후, 그래서 이 꽃눈, 그것을 우리가 화분화라고 표현하는데, 이 화분화를 기준으로 해서 이 꽃이 피는 것을 그 기점으로 해서 꽃이 피기 이전과 꽃이 핀 이후에 이 작물의 생리는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이 식물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이세를 남기자. 그래서 이세 남기기, 이 종족의 보존이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꽃이 피기 이전까지는 이 본인의 볼륨을 키우는데 주력을 합니다. 근데 꽃이 핀 이후부터는요, 본인의 볼륨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전부 다 이제 이세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비료를 우리가 시비하는 시비의 원리도 달라지고, 비료를 주게 되면 비료의 성분도 서로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이 달라져야 되는 기점이 화분화이다. 그리고 꽃이 피는데 관여하는 요인들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꽃이 피고 보니까 이 꽃들이 서로 구성된 것들을 보면, 일단 암술 한번 적어볼까요? 요게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이렇게 해서 암술과 수술, 꽃잎, 꽃받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모두 갖춘 꽃을 갖춘 꽃 또는
완전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 이렇게 암술수술, 꽃잎, 꽃받침이 전부 다 있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가 없는 경우들 있죠. 대부분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이 암술 또는 수술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호박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호박 봤더니 암꽃이 있고 수꽃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그러한 꽃들을 못 갖춘 꽃, 불완전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못 갖춘 꽃을 봤더니 이 암꽃과 수꽃이 따로 핀다 해서 이 갖춘 꽃은 자웅 동화, 못 갖춘 꽃은 자웅 이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웅 하면 암수가 동화 한 꽃 안에 있다. 자웅 이화 이랬으니까 암꽃과 암수가 서로 다른 곳에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웅 이화는 다시 구분하고 있어요. 자웅 동주식물이냐 자웅 이주식물이냐. 그래서 자웅 동주, 자웅 이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이 호박 같은 경우에는 한 포기 내에 암꽃도 피어 있고 수꽃도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식물체 내에 암꽃과 수꽃이 같이 피는 경우를 자웅 동주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자웅 이주식물, 이 자웅 이주식물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표적인 게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해당되죠.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은행이 열리는 나무에만 은행이 열리고 은행이 안 열리는 나무는요 절대 은행이 안 열립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이 은행이 열리는 나무는 암나무, 은행이 안 열리는 나무는 순나무 해서 이 자웅, 암수가 서로 다른 이 식물체에 존재하더라 해서 자웅 이주식물. 그래서 다음 중 이 자웅 동화식물은, 자웅 이화식물은 이런 문제, 그리고 다음 중 자웅 동주식물은, 자웅 이주식물은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꽃이 피게 되면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가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요 부분을 우리가 자방이라고 표현하고요. 요 부분을 암술 머리, 주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대, 요것을 화사, 그리고 꽃가루가 뭉쳐있는 요 부분을 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머리, 주두에 가서 이렇게 묻는 이러한 현상, 얘는 꽃가루입니다. 꽃가루가 이렇게 주두에 가서 이렇게 묻는 이러한 현상을 수분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분이 되면 암술머리에 가서 꽃가루가 묻게 되면 그때부터 꽃가루에서 꽃가루관을 뻗어서 여기에 두 개의 정액을 이 자방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요 안에서 자방 내에서 극핵과 난핵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자방 내에서 정액하고 이 극핵, 난핵과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정을 놓고 봤더니 이 자방 내에서 극핵하고 한번, 난핵하고 한번 만나더라. 정액도 두 개가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번 만난다고 그래서 이 수정을 중복 수정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